안녕하십니까. 광주 전남권 뉴스입니다. 전남 동부권 바다를 책임지는 여수해양경찰서의 관할 면적이 너무 넓어서 고흥에서 일어나는 해상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여수해경과 고흥군이 고흥해양경찰서를 신설해달라고 건의했습니다. 정길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7월 고흥 거금도 앞바다에서 낚시어선과 소형어선이 충돌했습니다. 당시 여수해경이 출동했지만 소형어선에 탄 선원 한 명은 끝내 숨졌습니다. 여수해경의 관할 해역은 보성 율포에서 고흥, 순천, 광양, 경남 남해 상주, 제주 일부까지 12,000제곱킬로미터에 이릅니다. 고흥군은 여수해경의 관할 해역이 너무 넓어서 고흥에서 일어나는 해상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고흥해양경찰서 신설을 요청합니다. 고흥 해역에서 해양사고 발생 시에 녹동 파출소의 인원 장비만으로는 효율적인 초동 대처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여수해경과 서해지방해양경찰청도 고흥해경 신설에 동조합니다. 지난해 4월 경남 사천해경이 통영해경에서 분리 신설된 것처럼 여수해경에서 고흥해경을 떼내자는 겁니다. 현재 여수해경은 파출소와 관할시군, 항포구 등 모든 항목에서 사천해경보다 2배 이상의 몸집 차이를 보입니다. 현장 의견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수해경서 의견을 받았고 검토 보고서를 작성해서 저희도 이제 그 의견을 본청에다가 저희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해양경찰청은 다음 주에 고흥군과 본격적인 협의에 들어가기로 해 고흥해경 신설 논의가 탄력을 받을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정길훈입니다. 신세계가 광주 유스퀘어에 백화점 확장 계획을 밝힌 것과 관련해 강기정 광주시장이 신세계에서 터미널 땅을 모두 개발하는 걸 전제로 협약이 이루어졌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신세계가 금호고속 소유의 터미널 부지 전체를 매입할지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광주 신세계 측은 아직 터미널 부지를 어떤 방식으로 확보해 백화점 확장 등 개발 사업을 할지 정해진 것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제는 전두환 신군부의 군사반란인 12.12가 일어난 지 44년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영화 서울의 봄 흥행으로 당시 실제 인물에 대한 관심도 뜨거운데요. 반란군과 대치 중 사망한 고 김호랑 중령과 정선엽 병장 추모식도 열렸습니다. 보도에 손민주 기자입니다. 반란군이 들이닥친 특전사령관 집무실, 고 김호랑 중령의 마지막 모습을 그린 장면입니다. 35살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난 김중령, 흉상으로 남아 역사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젊은 사람들 이 사건을 몰라요. 근데 이번에 서울의 봄 하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알아가지고. 고향 김해에서 2014년부터 매년 해오는 행사지만 올해는 참석자가 배 이상 늘었습니다. 육군본부 벙커에서 갈팡질팡했던 당시 군 수뇌부와 달리 벙커를 사수하라, 그 명령을 끝까지 지킨 병사도 있습니다. 고 정선엽 병장입니다. 고교 동문들은 6년 전 정병장의 뜻이 이어지기를 바라며 백송을 교정에 심었습니다. 포기를 해도 잘 사람들이 건강이 안 됐는데 오늘 이 자리 맞으니까 어제 저녁에는 잠 한숨 못 잤습니다. 설레는 마음속에서. 정병장의 고향인 전남 영암에서도 시민들이 모여 신군부의 포갑에 끝까지 저항했던 정병장을 기렸습니다. 정병장의 모교 조선대학교에서는 영화의 주요 장면이 촬영됐습니다. 정병장의 출신 대학교 본관 건물 지하실 입구입니다. 극 중에선 정병장이 육군 지하 벙커를 지키다 전사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극중 이태신 장군과 전두광의 복도 대치 장면도 같은 건물입니다. 그동안 역사 시간에만 그냥 12.12 사태, 전두환 이 정도만 알고 있었는데 뭔가 제대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게 돼서 뜻깊었던 것 같아요. 2명의 참군인은 43년 만인 지난해 순직자에서 교전 중 사망한 전사자로 바뀌었습니다. KBS 뉴스 손민주입니다. 신안 비금도에서 생산한 바나나가 올해 처음으로 출하됐습니다. 국내산이다 보니 훨씬 더 신선하고 농약도 쓰지 않아서 친환경 바나나인데요. 신안군은 지역 내 바나나 재배 단지를 더 늘리기로 했습니다. 김정대 기자입니다.
줄기마다 수확을 앞둔 바나나가 풍성하게 열렸습니다. 재배가 이루어지는 곳은 다름 아닌 신안 비금도. 필리핀 같은 열대 지방에서 나는 작물인데 시설 재배를 통해 첫 출하에 성공했습니다. 난생 처음 듣는 신안 섬 바나나를 사러 농장까지 발길이 이어집니다. 맛있다고 다 살란다 해서 앞에다 그러는데 우찌게 살까 그래서 왔더라고요. 올해 처음으로 출하되는 신안 섬 바나나입니다. 당도가 높고 쫀득한 식감이 특징인데 친환경 인증까지 받았습니다. 기후변화 대응과 소득원 확대 차원에서 신안군이 시범단지를 조성했고 지역 농업인을 대상으로 3년간 교육을 거쳐 지난해부터 본격적인 재배에 들어갔습니다. 신안의 따뜻한 기후와 물러짐이 적은 후숙과일의 특성상 섬에서의 배송도 적합합니다. 이제 주문을 해주시면 저희가 충분히 후숙 기간을 거쳐서 바로 배송을 해드려서 신선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드실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죠. 이번 성공을 발판 삼아 신안군은 지역 내 바나나 단지 확대에 착수했습니다. 오는 2025년까지 비금도 시범단지의 7배에 달하는 4.2헥타르 규모 지역 특화형 임대농장을 만들 계획입니다. 청년 농업인을 대상으로 저렴한 값에 농장을 임대해 인구 유입까지 꾀하고 있습니다. 청년 농업인이나 귀농인들이 우리 신안에 와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새로운 소득원으로서 바나나 경영수습 임대농장이나 알대 임대농장들이 그 역할을. 기후 변화에 따른 재배 작물의 변화가 농촌에서는 또 다른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정대입니다. 다음은 희망 2024 나눔 캠페인 이웃돕기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신당 창당을 시사한 것과 관련해 신정훈 민주당 전남도당 위원장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도민과 당원이 망연자실하고 있다며 비판했습니다. 신 위원장은 탈당자와 손잡고 새로운 미래를 열겠다는 행보를 도민들이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지금 중요한 건 민주당의 울타리를 허무는 게 아니라 민주당을 고치는 거라며 이제라도 원팀 민주당을 천명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원희 의원이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에 반발해 총파업 찬반 투표를 하고 있는 대한의사협회를 비판했습니다. 김 의원은 아직 정부 확정안이 결정되지 않은 상황인데도 의협의 이번 총파업 찬반 투표는 강경한 분위기를 만들어서 정부 협상에서 입지를 높이려는 꼼수라고 지적했습니다.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AI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로 조정된 가운데 여수시가 방역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여수시는 사육 규모가 3,000마리 이상인 닭과 오리 사육 농가를 대상으로 예찰 활동을 벌이고 차량을 이용해 농장 주변을 소독하고 있습니다. 고병원성 AI는 지난 3일 고흥의 한 오리 농가에서 발생한 이후 전북과 충남 지역 등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은 어제에 비해 쌀쌀합니다. 광주의 아침 최저 기온 7.3도, 광양과 구례 등은 5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2도에서 7도가량 낮게 시작하고 있고요. 낮 기온은 15도 안팎까지 올라 포근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은 구름이 다소 많고 곳곳에 안개가 짙게 끼어 있습니다. 장흥과 해남 등은 가시거리가 110m밖에 되지 않습니다. 도로에 살얼음이 생기는 곳도 있을 수 있어서 운전하실 때 각별히 주의하셔야겠고요. 오후부터는 점차 흐려지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아침 기온 어제보다 2도에서 7도가량 낮아 쌀쌀합니다. 낮 최고 기온은 담양과 화순 16도로 포근하겠습니다. 순천의 낮 최고 기온 15도, 광양 16도로 어제보다 3도에서 7도가량 높겠습니다. 목포의 한낮 기온 14도, 무안과 강진, 해남 15도까지 오르겠고요. 신안을 비롯한 도서 지역은 13도에서 15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먼바다를 중심으로 최고 2.5m로 다소 높겠습니다. 내일부터 다시 비 소식이 있는데요. 일부 지역에서는 강한 비가 쏟아질 수 있어 각별히 주의하셔야겠고요. 주말부터 기온이 급격하게 내려가면서 눈으로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12월 13일 뉴스광장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